설레는 전화 벨소리 그대인가요? 설탕 한 스푼 담긴 소리 hello hello 이 거리 위에 나의 가슴 속에 왜 이리나 들뜨나 몰라 oh,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른아른거려서 향기로운 봄바람이 나풀거리고 두 볼에 앉은 햇살마저 완벽한 걸요 새하얗게 춤을 추는 꽃잎을 보며 그대와 둘이 걷다 보면 너 아하 이 거리 위에 우리들 사이에 설레임이 피어올라요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저를 다 아시죠? 뭐, 물론, 아니, 다르게 또 우리 구름아리 님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7시에 이제 구름아리 님하고 리허설을 잠깐 했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와,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강의 기대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 알려주시는 걸 잘 적용을 하시면, 진짜 글 쓰는 건 이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시가 됐으니, 우리 부르마리님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딱 하나만 말씀 좀 드리면, 사실 부르마리님이 오늘 강의를 위해서 어제 집에도 안 들어가셨어요. 어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 강의 준비하고 지금 몸 상태도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장난 아닙니다. 이 열정이. 네, 그래서 오늘 열심히 들어주실 거죠, 여러분을. 네,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실 분들 7번 한번 눌러보면서 우리 이 마이크를 부르마리님께 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강의인데, 이거 공유 지금 하면 되나요? 네, 잠시만요. 음, 이게 잘못됐다. 다시요. 네. 화면을 해야 되는구나. 네, 처음이라. 이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1번 눌러주세요. 아직 안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잠깐만요. 네. 그럼 잠깐만. 오늘 첫 강의에요, 여러분들. 네, 박수 네. 한번 쳐드립시다. 네, 네. 잠시만요. 예, 이제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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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네, 네. 네. 처음이라 제가, 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그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전공은 너무 옛날이지만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다들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상당수는 그 전에 포토샵 했던
그 실력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며칠 전에도 누가 카드 뉴스라고 해서 PPT로 이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싹 다 포토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토샵이 더 PPT보다 빠른 사람이어서 저는 이제 포토샵으로 하지만 이제 PPT로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51살의 아저씨입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모두의 이제 발언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은 저는 글을 한 개도 잘 못 써요. 정말 글도 못 쓰고 뭐 컴퓨터는 뭐 잘하지만 글을 잘 못 써요. 그리고 오늘 아마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퍼브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글을 하나도 정말 못 써도 한글만 알면 그냥 글을 정말 잘 쓰는 작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어,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도 야, 이걸 내가 다 알려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알면 그냥 게임 오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차가 뭐 이렇게 전체 이제 뭐 페이지가 길진 않지만 정말 제가 그 알차게 준비한 내용들이니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GPT로 글쓰기 할 때 어떻게 질문하면 좋은지 실제 예시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의 이제 형식과 스타일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글의 양 조절, 그 다음에 요약에 대한 그 요청 방법, 그리고 블로그 글 제목 요청하는 방법, 그리고 글쓰기 퀄리티를 좀 더 극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 오늘 이제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팁도 제가 몽땅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그 제 블로그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뒤에 이제 글쓰기가 어, 그 빠르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걸 보면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별명은 부름하리고 뜻은 이제 부르면 한다. 그래서 이제 퍼브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바로 뭐든지 지금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고 있고요. 작년 이제 8월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뭐 불행한 어떤 이슈들이 하나 있어서 어, 뭐지? 그 자동화 수익 이런 부분에 참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글을 쓰고 뭔가 자동화 수익으로 연결할 부분들이 없을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블로그를 만들게 됐었죠. 그 사실은 2023년 1월 25일까지는 이웃 수가 9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불과 뭐 한 달, 2월 25일 정도 됐을 때 2,100명 정도 어, 이웃 수가 추가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지금 한 2,300명 정도 때부터는 그 서로 이웃 작업이나 뭐 그런 걸 하진 않았는데 자동으로 계속 이웃 추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들은 뭐냐면 제 블로그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총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메인인 블로그가 지금 부루마리의 아이디를 쓰고 있는 A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22년에 이제 만들고 나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보면은 블로그 이 저기 글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8월 달에 이렇게 좀 많았던 이유는 그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들을 엄청 퍼다 달랐었거든요. 제가 이제 저 품질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날라가지고 이력이 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글쓰기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2월 달에 208개, 3월 달에 120개 글을 썼는데요. 이 중에서 2월 달에 2월이죠, 이게. 2월 달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지워졌네. 잠깐만. 예. 2월 달에 208개를 썼는데 이 중에 한 150개 이상이 글쓰기 한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최근에 포스팅한 거, 그러니까 어제 날짜 기준으로 포스팅한 것들을 쭉 보면 GPT로 쓴 게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블로그를 또 보면 B라는 블로그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댓글 같은 거를 좀 많이 답글 같은 걸 많이 안 달고 그냥 편하게 글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는 답글을 달아야 되니까 조금은 선별해서 글을 쓰는 편이고
여기는 그냥 막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대놓고 그냥 쭉쭉쭉쭉 쓰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좀 더 글을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블로그 한 2개 운영하는 부분을 캡처를 떠서 지금 보여드렸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뭐 인셉션, 그 영화 관련된 거, 놀란 감독이 만든 인셉션에 대한 영화 리뷰, 또는 커피의 세계에 빠져보자. 그래서 각 커피의 맛의 종류, 와인 잔의 종류, 와인 등급, 국가별로 다른 부분들, 뭐 와인의 종류, 뭐 정상제와 열등제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다 GPT가 글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결국은 이렇게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GPT로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질문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제 실제 예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블로그에 그 실제 포스팅 돼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으로 4점 GPT-4로 글을 써서 실제 이제 그 포스팅을 했고요. 3.5로 처음엔 글을 썼다가 4.0으로 바꿨어요.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한번 음, 보게 되면 스타벅스 로고에 대한 부분은 1971년부터 처음 만들어졌고 쭉 이제 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테리루리온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이 영어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쌍탄절이라고 이제 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오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글 양도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4.0으로 좀 써보자 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4.0은 훨씬 더 글량도 많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71년부터 최근 2011년까지 그 로고가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류가 난 부분들이긴 한데 그 시레는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사이렌 오더라고 하잖아요.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 이 사이렌이라는 거를 시레느라고 이제 잘못 오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 찾아가지고 수정해서 이제 포스팅을 했고요. 이 앞에 테리 루지온이라고 써 있지만 여기는 테리 해커라고 써 있죠. 여기 테리 해커 명확하게 한글로 잘 번역이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싹 다 검증해서 찾아봤는데 오류 난 게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다 맞는 거예요. 정말 또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 보시면 1987년에 스타벅스 로고가 리디자인이 되었다. 실에는 이게 이제 틀렸죠. 사이렌의 뭐 상반신이 더 간소화되었고 가슴이 가려진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 시점부터 초록색이 로고의 주요 색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걸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그림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로고에 대한 부분들도 그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변천되는 것들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은 이렇게 그 3.5에 하는 것과 4.0에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기 시작을 했죠, 점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영화 타이타닉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해 주세요. 감동적인 장면과 강력한 연기를 강조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이제 보시면 글 양 자체가 3.5와 4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가로로 약간 더 넓혀서 그런데 약간 세로로 줄이면 훨씬 더 이제 많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 이따가 이제 뒤에 제가 또 다시 언급은 할 건데 이렇게 3.5하고 4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의 이제 4 버전은 유료 버전이어서 저는 한 달에 이제 20달러를 내고 쓰고 있는데 3.5를 쓰다가 약간 답답했던 게 속도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료를 내고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3.5로 다시 써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지금 아까운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아깝진 않은 건 되게 이제 그 정합성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깝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GPT-4로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질문하면 되는지에 대한 실제 예시를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파리 여행하고 싶은데 어, 가이드 해줘 뭐 이렇게 질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제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면은 주요 관광지와 맛집, 숙박 정보, 그리고 글 양은 1000단어 정도로 작성해달라.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 좀 자세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거를 한번 복사해서 실제 한번 이제 테스트를 우리가 해볼게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자, GPT 3.5로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3.5에다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 속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4는 좀 느리거든요. 아마도 3.5를 GPT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어, 제가 아까 질문을 할 때 관광지와 맛집, 숙박 정보, 그 다음에 1000단어로 써달라. 이 부분들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서 즐길 수까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끊기는데, 이때는 계속 이렇게 써주시면 이어서 써줍니다. 자, 숙박 정보 나오죠. 이게 뭐 보시면 거의 그냥 포스팅 바로 해도 될 정도로, 사실 검증을 안 하고 바로 하면 참 좋은데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시간 잡아먹는 거죠. 제가 1분 안에 그 GPT로 글쓰기가 가능했던 것들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잘 했을 때 적절한 내용들을 이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분 안에 글쓰기 가능했던 겁니다. 자, 다시 또 똑같은 질문을 GPT-4에다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3.5에 보면 여기 보시면은 자, 왼쪽에 스피드가 막대 그래프가 5개가 있죠. 자, 4는 보면 막대기가 2개밖에 없어요. 어, 이게 차이거든요. 아마 4를 안 써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4는 좀 느려요. 대신 이 뭔가 창의적이고 연산하고 하는 걸 되게 잘하세요. 잘하세요? 뭐 말이 좀 이상해. 네, 잘해요. 잘해서 잘하세요라고 해도 될 정도로 존경스러워요, 정말. 자, 한번 볼게요. 네, 좀 느리죠. 네. 제가 이거 뭐 글 써지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3.5하고 아까 4하고의 그 오류들의 차이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3.5를 안 쓴 지는 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교육 이거 하느라고 3.5를 다시 가서 좀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3.5도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유료로 꼭 쓰고 싶은 분들은 정합성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신경 쓰인다 하면 그런 것 좀 유료로 쓰시는 건 뭐 추천을 드리는데, 어, 뭐, 빠르게 글쓰기에서 붙여넣기 하고 싶다 그러면 꼭 유료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있다가 내가 결정적인 그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꼭 유료로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파리 여행 가이드를 제가 어, 그 포스팅을 했었는데 잠깐만요. 잠깐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파리 이거 이 제목을 제가 다룰게요. 파리의 아름다움, 맛을 담은 여행이에요. 이 제목이 좀 멋있다고 혹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조차도 GPT가 다 작성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보면 이건 이제 포토샵으로 제가 디자인을 했고요. 에펠탑 이렇게 넣고 노트르담의 대성당 넣고 이렇게 글을 사이사이에 이제 넣고 사진을 넣었죠.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했는데 글량도 꽤 있죠. 그래서 공감 261에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렸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GPT로 쓴 글들은 단 한 건도 누락건이 없어요. 제가 우리 저기 퍼브님이 아시지만 저 누락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글 100개를 쓰면 한 50개는 누락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누락이 없어요. 전혀. 그 누락이 없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 GPT-4가 그 단어를 반복하는 그 중복 횟수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얘가 그 제어를 해줘요. 근데 3.5가 사실 제가 힘들었던 게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너무 반복해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 4는 반복되는 단어를 좀 덜 쓰더라라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좀 느꼈던 부분입니다. 자, 잠깐만요. 네, 글 써지다가 이제 말았는데, 자, 이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계속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뭐 이렇게 이어서 써줘. 그럼 프랑스 빵집으로 또 이어서 써주죠. 뭐 이렇게, 어, 명령을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것도 또 어떻게 이어서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맨날 막 헤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것도 계속 뭐 또는 어떤 글을 복사해서 이어서 맥락이 이어서 맞게 써줘. 이렇게 해도 좋고요. 자, 이거 이제 뭐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이제 글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멈추고요. 다시 이제 PPT로 좀 가보면. 자, GPT-4로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질문하면 좋은지에 대한 실제 예시. 이제 보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또는 책 해리포터와 마법사 돌에 대해서 독후감을 작성해달라. 뭐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소개글을 작성해달라. 미래 우주 여행에 관한 상상력을 발휘한 에세이를 작성해 주세요. 예. 자, 여기는 소개글이고, 여기는 독후감이고, 여기는 에세이고, 요게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독후감은 독후감 형식들이 있고, 소개글의 형식이 있고, 에세이의 형식들이 있죠. 가이드는 가이드 형식들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인데, 결국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냥 해리포터 마법사 돌에 독후감 써줘. 뭐 이렇게 아니면 리뷰하려고 하는데 글을 써줘. 이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오늘 보면 어떻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GPT는 내가 어, 요청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주는 그, 그 컴퓨터인데 인공지능 AI인데 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좋겠죠. 컨트롤할 수 있다면. 자,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들을 몇 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독후감도 있고 하지만 에세이, 글의 형식에는 에세이도 있고 인터뷰, 리뷰, 뉴스 기사, 자기소개서, 편지, 소설, 시. 이거 아마 다 아시겠지만 뉴스 같은 거는 이제 논리정연하게 아나운서가 이제 또는 기자가 얘기하듯이 이제 그 이제 정제된 언어로 이제 쓰겠죠. 그렇게 쓰는데 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의 언어들이 또 있죠. 또 함축적인 비유적인 언어를 들어가지고 쓰게 되고
에세이는 이제 설명하듯이 이제 뭐 이게 쓰는 거고, 소설처럼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있고, 뭐 인터뷰는 뭐 대화하듯이 이제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이런 각각의 형식들은 제가 여기 다 나열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에세이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고, 인터뷰에 쓰는 언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언어가 뭐냐? 바로 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정식 어조, 비정식 어조, 설득적인 언어, 비객관적인 언어, 이야기 스타일, 유머러스한 언어, 감성적 언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정식 어조가 뭐냐? 어, 포멀 톤이라고 해서 이제 공식적인 상황이나 전문적인 주제에 적합하다. 그러면 약간 뉴스나 이게 그 공식적으로 어나운스 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쓰는 언어 쓸 때는 정식 어조로 작성해 줘라고 하겠죠. 뉴스 같은 것들은. 비정식 어조를 보면 일상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주제에 적합하대요. 근데 저는 이 비정식 어조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예를 들면 친구한테 야 이거 좀 이렇지 않아? 저렇지 않아? 야 오늘은 어디 갔었는데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정식적이지 않은 비정식 어조로 일상적인 상황들을 설명할 때는 비정식 어조가 좀 적합해요. 설득적인 언어들은 독자를 설득할 때, 내가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판매하거나 할 때, 뭐 독자를 설득하는 니즈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설득적인 언어들을 로 해서 해줘라고 이제 지시를 하면 되죠. 객관적인 언어, 이걸 사실을 중립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떤 블로그에 써야 돼? 라고 하는 것들도 이 GPT한테 물어보면 답을 해줘요. 사실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이나 글의 형식 이렇게 제가 가져온 이 부분들도 다 GPT한테 물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네. 이 부분이 어, 저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뭐 좀 요거 마저 얘기를 하면 이야기 스타일이나 유머러스한 언어. 그래서 보면 웃음과 재미를 주입하여 글을 더 흥미롭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감성적인 언어. 이 감성적인 독자의 감성을 호소하거나 언어로 광고나 이야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를 딱 보고서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언어를 블로그 쓸 때 어떤 블로그를 쓸 때 적합한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긁어다가 어떤 블로그, 어떤 주제에 맞아?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예를 들면 유머러스한 언어는 어떤 블로그 주제에 적합하고요. 뭐 감성적인 언어는 어떤 블로그에 적합하고요. 뭐 비정식 어조는 뭐 여행 블로그나 어떤 블로그에 적합하다라는 것들을 쫙 다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다 공유를 이제 해드리려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예시를 한번 또 해보면 좋겠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은 짧은 소설을 써주는데 소설은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해 줘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거 보면은 진짜 진짜 웃겨요. 이게 제가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여기 3.5에다 한번 놓고 써볼게요. 나도 똑같아. 내가 없다면 내 인생은 비어버릴 거야. 뭐 이러고, 너는 내게 모든 걸 뜻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소설을 써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요 다음 페이지에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제목도 지어주더라고요. 별빛 속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느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지를 말해주려고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하면서 제가 이 소설을 읽다가 나중에 얼마나 웃기던지.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이 소설 말고도
제가 한번 쓴 소설, 이렇게 막장 드라마 소설도 있고, 아니면 여자를 죽이는 소설, 병에 걸려서, 막 그런 소설도 한번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소설은 여기 빠져 있지만, 이런 소설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여기 앞에서 어떤 그, 그 기준점을 좀 어떻게 두느냐, 그 각각 소녀는 나이가 뭐 15살이고, 그 남자는 뭐 예를 들면 나이가 더 어리거나 많거나 또는 어떤 성격을 부여를 하거나 하면 그 성격 부여한 대로 여기서 글을 써줘요, 다. 그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요렇게만 해가지고 요 정도 피드백을 얻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아마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이 어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런 형식에 대한 거, 그리고 이후에 좀 더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짚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져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많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형식과 스타일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알았는데요. 두 번째, 이제 또 옵션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글이 양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조절하고 싶은 그 니즈가 또 있을 거예요. 요약하고 싶은 거. 자, 그때 200단어 이내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길이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200단어 이내로 설명해 주세요. 또는 문단이 있으면 3문단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단이 없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되게 장문의 이제 어떤 문장인데 이거를 임의로 너가 생각하는 문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임의로 소제목을 달아서 나눠줘 하면 소제목을 달고 자기가 문단을 다 나눠줘요. 그러면 사실은 엄청 긴 문장을 사실 읽기도 바쁘고 힘든데 얘한테 잠깐 그렇게 문단 나눠줘 하고 시켜놓고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이미 짧게 다 나눠놓겠죠. 주제별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요 밑에 보시면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내가 대략 뭐 글을 읽어봤더니 뭐 주제가 한 5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5가지 핵심 주제로 해가지고 나눠달라 하면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각각 자기가 그 단락별로 그 주제를 제목까지 달아서 다 나눠주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자, 그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이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요약해 주세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또는 뭐 한 문단으로 요약해 주세요. 50단어 이내로 요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실제 예시로 질문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0가지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500단어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애플의 최신 제품 출시에 대한 기사를 한 문단으로 요약해 주세요. 뭐 이건 뭐 기사가 있었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요약해 달라고 하는 그 요약 지식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샘플로 한번 경향신문의 기사 원문인데요. 어, 엄청 길죠. 1581글자나 되는 이 글을 한번 요약을 시켜봤어요. 그 어떻게 시켜봤냐면, 어, 뭐 이거 이제 읽기도 돼.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실제 한번 요약을 시켜봤죠. 자, 기사의 주요 논점을 3개만 간단하게 제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시를 해준 거예요.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 노력이 부족한 개별 국가,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 ICU의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며 이로 인해서 관련 소송에 대한 법적 영향력이 뭐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서 결의안 채택은 태평양 지역 8개 섬 나라의 법률 전공 학생단체와 바누아투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들로 요약을 해준 거예요. 실제 제가 이 기사를 역산해서 이제 읽어보면 딱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뭐 섬들 학생들이 뭐 이제 그 바누아투 여기 이제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기사들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잘 질문을 우리가 조합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때도 어떤 어조로 해달라 이렇게 또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음에 이제 블로그 글 제목 요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파리에 대한 부분들 요청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어, 어떻게 했었냐면 블로그 글 제목을 요청할 때는 주제와 스타일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안 하고 다른 형태로 제목을 요청을 주로 많이 해요. 예,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배운 이 질문, 명령형, 숫자를 포함한 제목, 문제 해결, 논란, 아니, 이거 앞에서 배운 게 아니구나. 그, 질문형에는 아니, 제목 형태에는 우리가 흔히 후킹이라고 해가지고, 질문 형태나 또는 명령 형태나 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간 형태나 또는 이제 뭐 놀람을 주는 또는 공포감을 주는 또는 이렇게 문제 해결의 제목들 이런 형태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클릭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GPT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한테 글 제목을 어, 이렇게 잘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 질문을 해야지 너가 이 글 제목을 잘 줄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했을 때 글 제목을 할 때는 질문형, 명령형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가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싹 다 그렇게 응용하셔서 쓰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한글만 아셔도 된다고 했던 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질문형, 명령 이걸 제가 통째로 만약에 복사를 해서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소설 앞에 요만큼만 썼지만 이 쓴 거에서 이거를 붙여놓고요. 붙여놓고 음, 어, 요청에 맞게 제목을 어, 뭐 추천해줘. 추천해줘. 뭐 이렇게 했어요. 아, 위 글에 맞게 잠깐만요. 이거 글량이 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잠깐만요. 자, 이게 제목 추천해줘 했더니 지금 바로 보이시죠? 파리의 매력을 느끼자 주요 관광지, 맛집, 숙박 정보 2023년 최신 버전 가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어, 제목 추천을 10개 더 해줘 이렇게 하면 숙소를 찾아라 해서 이제 아까 명령형에 해당하는 거 이게 명령이 잘 안 먹은 것 같은데 음, 예. 하여튼 지금 어,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목 추천을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제목을 추천해줘. 위 내용에 맞춰서 제목을 추천해줘 하면은 보통 이렇게 제목을 추천을 해주고요. 자, 다시요. 그냥, 그냥 바로 해도 되네요. 예. 질문형 제목으로 했을 때 파리 여행 비결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관광지, 맛집, 숙박 정보를 알아보기. 명령형 제목, 파리 여행 준비를 위한 완벽한 가이드, 관광지, 맛집, 어, 호텔을 확인하세요. 숫자를 포함한 건 7일간의 완벽한 파리 여행. 이게 숫자 들어가는 거.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잘 활용하라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제목. 파리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명소. 레스토랑,
네, 뭐 이런 식으로 놀람을 주는 제목도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최고의 관광지 맛집 숙박 정보를 공개합니다. 뭐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해줘. 근데 사실 제가 이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공포감을 조성하는 제목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런 제목도 써줘요. 한번 해볼까요? 재미삼아. 파리의 어두운 비밀. 도시 속 공포에 숨겨진 장소를 찾아라. 재밌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제목 글을 요청을 할 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고, 일단은 중요한 건 많이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으세요. 글을 작성을 하고 나서 제목을 추천을 해달라 하는데 저는 보통 한 20개 정도 추천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퍼브님이 강조하시는 제목 안에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제목을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제목 작성을 할 때도 앞에 예를 들면 핵심 키워드가 뭐 파리의 여행이다. 그럼 파리의 여행을 제일 앞 글자로 항상 쓰면서 제목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계속 파리의 여행 어쩌고저쩌고, 파리의 여행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 쭉 다 제목을 20개 정도를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등록을 하면 되죠. 그러면 파리의 여행 그 키워드도 가져갈 수가 있고 뒤에 좀 재미있는 문구들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블로그 글 제목 요청 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 장편을 넘어가도 되겠네요.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아, 예시까지 다 말씀드리면 요거를 넣을 필요는 없었고요. 여기는 요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첫 강의다 보니까 복사를 엉뚱한 거를 했네요.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네. 자, 글쓰기 퀄리티를 그러면 이제 높일 수 있는 특급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그 GPT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제가 쭉 써본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 처음에 GPT가 나왔을 때는 이 정합성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정합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글을 내가 뭔가 요청을 하면 글량 자체가 되게 적었고, 그 다음에 장문의 글을 요청을 뭐 1000자, 2000자로 해주세요라고 해도 얘가 인지를 잘못해서 2000자까지를 억지로 내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한정되어 있는 데이터량으로 억지로 2000자, 3000자까지 뽑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치명적으로 저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 글은 싹 다 누락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유료 결제를 했던 게 중복글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했는데 누락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해서 4.0으로 갈아탄 다음부터는 누락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하고 싶고 자, 또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때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시절이라 봐야 뭐 한 달 반 정도 전이지만 그 시절에 그래서 그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로 어떤 일을 했었냐면 한글로 우리가 질문한 것들을 다 번역기에 돌려서 영어로 만든 다음에 그 영어로 된 것들을 다시 챗GPT에 넣어서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챗 GPT-4에 대한 이제 그래프인데 3에 대한 그래프들도 아마 되게 비슷했던 것이 한글과 영어에 대한 이 GPT의 인식 배움에 대한 그 정도가 한글은 좀 떨어지고요. 영문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대한 이 영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내용들과 한글 이 얼마 없는 자료를 가지고 학습한 내용은 정합성 자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영어로 질문을 굳이 한다고 했던 이유는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한다기보다 아까 예를 들면 뭐 와인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와인은 해외 쪽에서도 많으니까 영어로 와인에 대한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데이터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 지금 써놓은 게 결국은 과거에는 3.5에서 퀄리티를 높일 때는 영어로 번역한 것들을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3.5로 바뀌었을 때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저는 3.5를 이제 오늘 요 교육 때문에 요번 주에 좀 쭉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5도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약간의 정합성에 그 어떤 문제점들은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분들이면 검증 한 번 정도는 하고 넘어가신다고 했을 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팁을 드렸던 거, 이 영어권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문화나 역사나 그런 어떤 논문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제로 포스팅을 한다고 하면 영어로 질문해서 받는 게 더 극상으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영어권에 있는 것들을 한글로 질문을 했다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한글로 또 질문하는 거를 GPT가 또 인식을 하는 게 여기 보시면 77%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그 GPT가 영어로 되는 거는 85.5%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한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글쓰기의 퀄리티를 높이는 특급 노하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떤 질문을 좀 더 잘하는 부분들이 앞에 뭐 설명은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블로그가 주제가 지극히 한국에 해당하는 어떤 주제냐 또는 아니면 글로벌하게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주제냐에 따라서 이거는 영어로 번역해서 했을 때 내가 좀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테스트를 저도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영어로 질문한 것들은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답변에 대한 속도도 빨라요. 아까 우리 4.0이 스피드가 막대기가 두 개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영어로 질문했을 때 영어로 답변하는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요. 네. 그래서 작업 속도가 좀 빠른 거죠. 그래서 그, 저는 주로 이제 팝하고 번역기를 안 쓰고 주로 제가 많이 쓰는 이제 번역기는 뭐냐면, 어, 잠깐만요. 여기 보이시나요? 딥L이라고. 네. 딥L이라고 이게 파파고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그리고 다국어 번역에 되게 능통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뭐 IT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제일 좋다고 이걸 제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거 쓰기 전에도 저도 파파고를 많이 썼는데 파파고보다 이게 더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여기다가 한글로 넣고 번역을 뭐 여기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넣으면 바로 번역해줘요. 이렇게 이거 복사해서 어, 여기다 넣는 거죠. 뭐 지금은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여기 속도가 이건 3.5구나. 잠깐만요. 뭐 한글보다 조금은 더 빨라요, 이게. 뭐 끊김도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지금 보면 확실히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약간 좀 긴 문장이나 이런 것들 활용할 때는 이 영어로 번역하는 거를 쓰시면 좋다라는 거, 요걸 좀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오늘 이제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일단 했는데 끝났는데 이제 제가 오늘 GPT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나 이런 거 너무 알고 싶어요 하셨던 분들의 질문들도 너무 이제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답변을 좀 모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GPT로 글을 쓰면 이게 글이 아까 아시겠지만 뭐 좀 딱딱하게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사람처럼 글쓰기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잘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스타일이나 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요즘 유행하는 요리 블로그 글을 써줘. 비정식 어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정식 어조. 이 요리 블로그를 쓸 때 딱딱한 말로 쓸 거냐, 아니면 이게 정식 어조로 쓸 거냐, 비정식 어조로 쓸 거냐, 유머러스하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지시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한국의 역사에 대한 거를 할 때 객관적 언어로 써줘라. 그리고 이번 주말 여행 가기 전에 또 이런 뭐 준비해야 될 것들, 비정식 어조, 이야기 스타일로 해줘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좋고, 저는 제가 이제 여기에 예시 든 거 외에도 저는 주로 이제 잘 쓰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설정을 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포스팅한 것 중에 그 이제 석촌호수에 벚꽃 핀 거를 포스팅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진해 군항제가 이제 벚꽃이 피기 전이었는데 뉴스 기사가 이제 하나 뜬 거예요. 근데 어, 이거를 내가 뉴스 기사를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하면 뭔가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이거를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그 이제 리사라는 리포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20살 리사라는 여자 리포터인데 그 리포터가 진해 군항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있어.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 지금 시간은 낮 12시 30분이야. 이 상황으로 거기서 현장 취재하듯이 글을 써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저는 리사 리포터인데요. 오늘 여기 날씨가 화창하고요. 내가 뭐 날씨까지 얘기할 줄란 얘기는 안 했는데, 날씨가 화창하고, 진화 군항제가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여기에 사람들이 막 붐비고, 있다. 많이 기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쭉 써준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내가 거기 현장에 가서 취재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글을 쓴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써보시면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설정을 잘 하라는 거.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설정을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넣어가지고 글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뭐 예를 들면 역사 스페셜 뭐 이런 거 하면 뭐 저기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어 이제 나와서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캐릭터를 하나 제가 상상한 캐릭터를 넣어서 이 캐릭터는 조금 어떤 말투로 만약 충청도 사투리로 해줘라 하면 아마 얘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니까 사투리로 해서 설명을 해줘. 라고 하면 그렇게 아마 설명해 주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처럼 글쓰기를 하는 거는 단순히 GPT한테 요즘 유행하는 블로그 글을 써줘. 라고 하면 딱 GPT가 쓰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받을 거고, 그렇게 똑같이 어떤 사람들도 똑같이 요리 블로그를 그렇게 써줘라고 하면 아마 중복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게 아마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벗어나려면 이렇게 약간의 어떤 상황 설정이라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다라는 거를 팁으로 좀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질문하신 것 중에 근거나 논문에 대한 것들을 해주나?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자,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이 GPT가 근거나 논문도 제시를 해주세요. 어, 자, 그러면 한번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인공지능 AI 발전에 크게 기여한 논문이 진짜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계산기와 지능이라는 논문을 1950년도에 발표를 했대요. 인공지능의 초창기에 대한 기초 연구로 여겨진다. 뭐 튜링은 이 논문에 서 튜링 테스트라는 인공지능의 성공 기준을 제시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제시를 하죠. 저는 이제 글쓰기 할 때 어떤 걸 또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냐면 글을 쓰고 결국은 그런 글을 쓸 때 마지막에 요청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뭐라고 쓰냐면 제일 마지막에는 이거 너가 이렇게 글을 쓴 거에 대한 근거나 논문이 있으면
추천해줘. 아까 같이 써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 글을 한번 검증을 할 때 또 한번 논문 물어보지 않더라도 글을 쭉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얘가 논문까지 추천을 해주니까 그 실제 논문이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까지 추천을 해준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 근거 자료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이런 논문으로 해도 좋고 또는 뭐 또 다른 뭐 뉴스 기사를 뭐 어, 찾아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근거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논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답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주제를 또 어떻게 정하냐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거는 GPT님, GPT님을 모셔야 되는 입장에서 GPT님, 어, 신이죠 거의. GPT님 글쓰기 주제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번 요거 해볼게요. 자, 과연 뭐 3.5에서 그냥 해볼게요. 네, 여러분 3.5 많이 쓰시니까. 물론이래요. 물론. 물론 추천해 주겠대요. 네, 아주 좋네요. 자기 개발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여행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문화에 대한 거. 자, 이런 주제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면 좋다. 자, 4.5로, 아니, 4.0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물론. 네, 얘는 좀 다르게 답변하죠. 아까는 이제 밑에 뭐 설명이 주저리주저리 달렸는데, 얘는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이게 짧게 짧게 끊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렇다고 3.5가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요. 저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글쓰기 주제를 해달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한 적이 있냐면, 블로그, 그, 그, 1,000만 원 이하의 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100개만 추천해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개 중에는 예를 들면 푸드트럭도 있었고요. 뭐 쇼핑몰, 1인 쇼핑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블로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100개 중에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주제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걸 하나하나씩을 각 블로그에 포스팅 주제로 쓰려고 이제 1,000개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초반에 한 3개 정도 쓰다가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세요. 네, 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 거의 칼같이 지금 맞추고 있죠. 네. 자, 유사문서를 피해가는 법. 우리가 아까 뭐 누락도 있고 유사문서 피해가는 게 있는데 결국은 유사문서를 피해가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주제, 주제에 쓰는 어떤 그 단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 쓴 어떤 그 구조, 뭐 서론본론 결론, 뭐 이런 어떤 문장의 흐름 구조,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썼던 뭐 예시,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내가 복사를 해서 가져왔을 때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피해 가려면 아까 그 앞선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기법들은 뭐냐면 예시, 그러니까 문장에 예시를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글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명언을 설명을 하는데 그 뭐 그 어떤 이제 유명한 위인을 뭐 베토벤을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했다. 근데 나는 베토벤 말고 좀 그 열심히 다른 노력한 사람으로 해서 해줘라고 했는데 뭐 실패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로 한번 해줘라고 했더니 뭐 해리포터 작가를 추천해주고 막 진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뭐 그 위인들을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 처음에 원문하고 좀 다른 글을 작성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활용을 좀 잘 해보거나 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다른 형태로 해달라고
지시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요. 토끼와 거북이에요. 토끼와 거북이. 예,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거북이가 느리게 가다가 토끼가 잠자고 있다가 거북이가 나중에 꼴이 냈다. 뭐 이 부분인데, 자, 재밌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요 링크를, 여기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재구성해줘. 뭐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 토끼를 개구리로 바꾸고 아, 도끼라고 했네. 잠깐만요. 아이, 토끼를 개구리로 바꾸고 거북이를 어, 달팽이로 바꿔줘. 어, 바꿔줘. 이렇게 해볼게요. 아, 자, 이거 잠깐만요. 제가 4점 그 0에서 해볼게요. 이를 이를 어, 어, 이거 잠깐만요. 제가 링크를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음, 링크가 잘못됐나 봐요. 잠깐만. 링크 맞네요. 링크 맞아요. 여기 보시면 어느 날 마을에 개구리와 달팽이가 살고 있었대요.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는 걸로 돼야 되는데, 그리고 개구리와 달팽이는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펼쳤대요. 이거는 정말 잘 활용하시면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링크를 가져다가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어서. 결국은 그 주인공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고 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사례로 들은 건데 이것까지 이렇게 그 링크를 그냥 가져다가만 써도 좋고 아니면 그냥 글을 복사해다가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이렇게 지시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링크 같은 것들이 먹는다라는 것들을 제가 사례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진짜 칼같이 9시까지 강의를 이제 했고요. 사실은 이제 끝이에요. 예, 정말 칼같이 끝냈는데 지금 오늘 첫 강의라 제가 목이 지금 잠겨가지고 너무 떨리기도 하고 어, 정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준비는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그 제가 어, 뭐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은 여기 있는 이제 여기 그 질문들 뭐 이런 질문들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지 저한테 이제 그 후기 이벤트를 하시면서 나는 이런 쪽의 블로그에 질문이 필요해요라고 하면 제가 조금은 더 거기에 맞춤형으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GPT한테 질문하면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 따로 드릴게요. 맞춤형으로. 예. 맞춤형으로 드릴 테니까 여기 오늘 지금 뭐 강의 들어오신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많으면 이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다 그냥 공통적인 부분들로 해야겠지만 조금은 질문형으로 맞춤형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GPT한테 질문했을 때 정합성이 높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어, 드릴 테니까 후기 저기 톡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조금 더 그 오늘 강의가 좀 괜찮았다고 하면 제가 좀 더 이제 글쓰기 지금 하는 부분들에서 제가 제일 장점은 아까 포스팅을 워낙 빠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스팅을 좀 정말 빠르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그 제가 그 구글 폼이나 그런 거 신청서 같은 거 좀 받아서 또 이 영상 녹화본 그 요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상태에서 영상 녹화본 드리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볼게요. 강의 요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아직은 제가 뭐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뭐 유료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오늘 강의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퍼브님한테 일단 좀 넘길게요. 네. 엄청 떨리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오늘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부르마리님이 많은 걸 알려주시려고 한 시간 안에 꾹꾹 담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어도 그 어떤 스타일이나 어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초반에 있던 거. 그거랑 제목 만드는 거 요거 두 개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도 오늘 한 시간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장에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어떤 요 지금 보여주시네요. 그죠? 네. 내가 질문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글의 형식은 인터뷰다. 스타일은 이야기 스타일이다. 제가 이 수업 들으면서 실제로 해봤거든요. 글의 스타일이 진짜 다 달라요. 그래서 요런 것만 가져가셔도 진짜 유사 문서 이런 거 걱정 없이 충분히 많은 글들을 뽑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7번으로 우리 박수 대신 부르마님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르마리님하고 사전에 리허설 하면서 질문이란 게 사실 결국 GPT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결국. 근데 오늘 설명한 것만으로도 질문을 하려고 하면 사실 잘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구체적인 예시를 저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그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훨씬 질문을 하기 편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 이제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단톡방에 우리 그 부르마리님 단톡방 있죠. 거기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심지어 맞춤형으로 질문 리스트를 주신대요. 네. 요거는 안 받으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손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후기 잘 남겨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강의는 너무 좋았어요. 물론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100% 소화가 안 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GPT 관련해서 계속 강의를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질문 수준 맞죠? 그 상황 설정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일단 우리 부르마리님은 뭡니까? GPT를 거의 숭배 수준으로 GPT님 맞죠? 그 정도로 활용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엄청 많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쓰기 시작하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좀 GPT를 편하게 쓰시면서 더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일단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